예,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가장 주식답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는 방구서 월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는 2021년이 거의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좀 좋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유명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20만원까지는 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시총이 지금 7조 정도 되는데, 한 15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7조 2천억이죠. 근데 한 15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 종합 정보에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매출액이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다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뛰기를 했어요. 그래서, 펄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저포주는 아니지만, 메타버스가 플러스 되면서 게임주가 성장주 섹터로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시였는데 그런 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 분야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쪽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더 주가는 상승할 걸로 보여진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겨우 한 100%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올라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도했죠. 예.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살아있고 앞으로 많은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거 이제 대표가 남궁 대표거든요. 남궁훈 대표인데 한 게임의 이제 창립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김 의장이랑 김범수 의장이랑 같이 이제 카카오의 이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같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IPO를 성공을 시키고 오딘 파랄라이징 요걸 이제 흥행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오딘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그런 이제 메인을 담당하는 간판을 담당하는 게임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성공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성을 계속 이렇게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 관계자는 남궁 대표는 이제 그룹 내에서 메타버스 NFT 분야에서 가장 밝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메타버스, NFT 같은 그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은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이 뭐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해도 그게 전혀 놀라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 가지고도 2배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고 있었고, 물론 이 자리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주도적인 섹터들을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텐베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제 메타버스가 아마도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 그 NFT 테마가 있는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뭐 아니면 이제 시가 특수 효과에 있는 이제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도 이제 텐베거를 갔죠. 어, 뭐 아니면 콘텐츠 업체 이러한 종목들이 이번에는 좀 많은 상승을 해줬지만 내년에는 이 메타버스 섹터가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드웨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LG이노텍보다 삼성전기를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G이노텍도, 주가는 좀 상승할 거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상승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LG이노텍보다 삼성전기를 더 밀어서 죄송합니다. 자, LG이노텍도 상승을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제가 추천드린 MC넥스라든지 파트론은 제가 추천드린 적은 없어요. 파트론이나 MC넥스 이러한 종목들도 많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좀 받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LG이노텍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걸 보면서 신고가를 가는 걸 보면서 아직 가지 않은 삼성전기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고, 계속 삼성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장성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5G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된다. 이노와이어리도 이제 작년에
좀 상승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그동안 5G 관련주들이 좀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장에서 5G는 말 그대로 이제 4G에서 5G로 가는 그러한 통신망이 속도가 빨라지는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인식을 안 했는데 이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더 그 현실 세계와 같이 그런 사실적인 부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사양 관련 기기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5G 통신망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힘을 못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G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이 확장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XR이라고 하죠. 그 확장 현실입니다. 이쪽 그 기기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실제 세계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의 체감을 돕는 주변 장치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XR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통신망 그런 5G 관련주들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리면 MC넥스 아직 제가 계속 MC넥스를 추천드리는데 10만원 갈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MC넥스를 보면은 그런 이제 5G 관련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잡힐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MC넥스가. 그리고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긴 박스권이 있었던 거, 10년 동안 박스권이 있었고, 이평선이 이제 주봉 차트로, 월봉 차트로 보면 거의 다 모였어요. 거의 다 모였고, 내년에 이제 큰 성장성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월봉 차, 주봉 차트로 봐도 힘이 많이 이제, 결집이 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이러한 종목 중에 추천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N게임이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왔죠. N게임이 이러한 차트를 갖고 갔어요. 보여드릴게요. N게임이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N게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SM입니다. SM. SM. SM이 이러한 차트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굴팍이라고 이제 행보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힘이 좀 밀집이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행보를 하고,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SM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월봉 차트로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힘이 좀 밀집되는 부분과 이평선 하단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주봉 차트로 봐도, 여기는 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킬링 포인트였죠. 그러한 모습들처럼 파트론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2만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해가지고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 투자를 좀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요렇게 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진득하게 가져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파트론이라든지 뭐 MC넥스, 나무가도 계속, 지나가듯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그동안 이제 7,000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서도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매도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죠. 나무가 또 올랐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나무가. 그래서 충분히 뭐, 나무가라든지 MC넥스, 파트론 이러한 종목들은, 많이 상승할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통신주를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5G 네트워크망이 좀 구축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속도로는 지금과 같은 이제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VR이라든지 그런 가상현실이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의 통신망으로는 무리라는 거거든요.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의 그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는 좀 주가가 전체적인 증시 하락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자유로운 게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한 이제 코로나 좀 증시 하락 이유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긴축 완화를 좀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학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게 이제 SK케미칼을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나 화장품 뭐 이렇게 힘을 못 썼던 경우 업종 그리고 한세 실업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의류 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서 좀 앞으로 내년에는 좀 힘을 이끌어 나갈 섹터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SK 케미칼도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지금 매집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권리락이 나오고 주가 떨어졌거든요. 이 자리는 매수를 사실상은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매수를 좀 해야 돼요. 어, 자, 이 자리는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앞으로 성장성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도 제가 한번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했죠. 롯데케미칼도. 음. 사실 롯데그룹사에서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 롯데를 좀 이끌 만한 회사는 롯데케미칼이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러한 자리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어, 거의 이제 이평선 하단이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아주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 하단을 터치를 하면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도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상승세가 나왔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테마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을 받을 건데 그럴 때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 보일 수도가 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하나 시스템을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 시스템 우주기술과 뭐시기냐 UAM 이제 드론 택시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트루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루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트루윈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그 나이트 비전 맴스라고 합니다. 맴스라고 하죠. 맴스. 그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그 반도체 이제 이 팹 설비를 구축을 하는 그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건데 그런 쪽으로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 시스템을 보면 우주기술이죠. 우주기술. 일단 이제 큰 틀은 우주기술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되는 게 UAM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자율주행이다. 결국 자율주행이 이게 그 기술이 발전하면 이건 또 뭐냐 메타버스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카메라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메라 기술은 또 그런 이제 XR 확장 현실 가도 그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이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이라는 게 다 같이 이게 믹스가 되고 짬뽕이 된다. 근데 하나 시스템은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주도 섹터에 다 발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제가 계속 좋게 보는 거고 미래의 성장성,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보면서 이제 탑픽 종목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지주사죠. 이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도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종목들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위메이드처럼 이 10배처럼 초급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걸 그때 이제 뭐 5년 전에 이걸 못 산 게 너무 아쉬울 그런 시기가 옵니다. 왜냐면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예. 하루하루는 길지 몰라도 진짜 1년, 2년 금방금방 지나가죠. 5년도 금방금방 별 거 없다는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도.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이 요런 이제 맴스 쪽을 건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2달 전이네요. 2달 전에 여기 보시면은 그 말씀드렸습니다. 1000% 상승 인생을 바꿀 종목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네페사코도 있죠. 융투코리아도 뭐 100% 상승해줬고 아무튼 이런 종목이 있고 여기 안에 자세하게 그런 맴스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뭐가 또 이제 많이 성장을 할까 하면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가장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성장성을 본다면 건축, 건설 장비 이러한 쪽이 아마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산 마켓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사놔야 돼요. 두산 마켓. 상승을 다시 보여줄 거다. 내년 되면은 상승 보여줄 건데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34,000원 밑에 내려오면은 34,000원 밑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안 내려오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두산 마켓. 건설 경기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불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건설주들도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따라서 이제 두산 마켓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동도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거든요. 대동. 차트가 비슷하죠.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신다든지 아니면 현대건설기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충분히 싼 가격이다. 아주 싼 가격이에요. 아주 싼 가격. 완전 바닥이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뭐 600% 올랐지만 600% 올랐지만 이 가격이면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설 경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또 불 거라고. 한 두고 보십시오. 내년부터 아마 차근차근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건설 섹터는 아마 많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충분히 현대건설기계도 살 수가 있는 자리예요. 미국에 이제 캐터필터라는 이제 그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캐터필러라고 25일 기자네요. 25일 기사고 판매량 증가 효과로 마진 대폭 개선. 이거 보시면은 그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 및 제품 가격 증가를 이를 상쇄하는 영업이익 마진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개선된 13.4% 기록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별 매출은 강한 주택, 비주택 건설 모멘텀을 보인 북미 시장 전년도 대비해서 28% 성장했죠. 전년도 기저 효과에 따른 라틴 아메리카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이 지역 이제 매출은 올해 중국의 건설 장비 수요가 호황이었던 전년도 하반기 대비 주춤하면서 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 장비 쪽 살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 장비 쪽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뭐, 다른 뉴스가 또 있으면은, 어, 캐터필러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 좀 미국 쪽에서, 그냥 성장성을 보일까? 뭐가 발전할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나가 있는 회사가 뭐가 있는지. 전미주택 건설업 협회는 11월 주택시장 지수를 8.3으로 발표했다.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있고 50 이상이면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가져된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미국 주택건설 산업은 지난해 초 팬데믹 선언 당시 급락했지만 완전히 회복해서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요런 걸 보면서 이제 두산마켓 같은 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캐터필러가 만드는 건설 인프라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어떤 주식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두산마켓 보면은 미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죠. 어, 자, 여기도 비슷한 기사가 있죠. 인프라 확충 소식에 두산마켓 8% 껑충.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은 하락세지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나중 이 다음 섹터를 보는 거다.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다 맞추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맞는데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실패한 손절을 좀 치고 나온 종목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손절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좋은 종목만 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단기로 볼만한 종목들. 단기라고 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런 종목들 추천드리는 거고. 두산마켓은 내년을 좀 생각을 하고 매수해 나가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단기로 보면은 BH가 좀 강해 보이고요. 주가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
그 FB12 회로 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죠. 주 고객사는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이 주 고객사고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박스권을 한번 뚫고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25,000원까지는 좀 갈 것 같고 지금 흐름은 좀 좋습니다. BHC가.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여전히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급을 좀 보면은 이제 기관은 저기 뭐냐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좀 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이 사면은 좀 그래도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 TCK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TCK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힘이 좀 좋습니다. TCK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기관이 좀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라. 요런 거는 뭐, 요 뚫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말한 이수화학도 오늘 8% 정도 상승해줬고, 맞죠? 그리고 한컴 MDS도 뭐, 다시 13%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예. 아마 이거 뚫고 가지 않을까. 한컴 MDS 뭐 시총 2천억밖에 안 되니까. 메타버스는 앞으로 1000배는 더 성장해 나갈. 실제로 1000배, 지금 시장보다 1000배 정도 더 시장 규모가 커질 섹터이기 때문에, 음, 시총 1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컴 MDS도. 덱스토도 1조 갔는데 뭐, 그쵸? 뭐 이러고 못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데서 사서 그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내년에는 뭐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을까를 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뭐 카메라, 어,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음, MC넥스, MC넥스,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 아니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런 이제 통신주 이쪽으로 그 메타버스가 좀 확대가 될 거다. 5G 관련주, 5G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런 쪽 메타버스 좀 기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제대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항암 관련 그 바이오 기업들 있죠. 그런 이제 mRNA 백신 관련주 때문에 힘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내년에는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건설주, 건설 장비주, 두산 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애들, 그리고 건설주, 현대건설 이런 애들 있죠. 현대건설이 이번에 또 2조 정도 이제 아람코 수주를 좀 했는데 그게 아직 부각은 선반영도 안 됐고 뭐 부각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 뭐 높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HDC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얘도 이제 이번에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눈에 서희건설이 좀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런 자리. 그리고 어제 단기 추천주로 이제 제이 콘텐터리를 추천드렸는데, 빨간색이 좀 나오면은 좀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빨간색이 나왔네요. 그럼 오늘 안 했으면 내일 간망 해보고, 요거를 이탈한다면은 이제 단기로 보는 거니까는, 비중을 좀 줄이든지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6만원. 6만원까지는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옥이라는 그 컨텐츠가 좀 괜찮다면은 이 전고점까지도 다시 가겠죠. 근데 워낙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등 기술 매매를 좀 하기에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MFM 코리아인데 MFM 코리아 제가 요거는 MFM 코리아는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그동안 좀 떨어졌었거든요. 30% 떨어졌죠. 추천드리고. 다시 이제 왔습니다. 다시 왔고, 한 번 더 상승세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매수했던 평단가까지 왔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 G9 제약, 이런 거 있죠. G9 제약. G9 제약을, 왜 추천드렸냐면, 이게 왜 이랬지?
가격이 희한하네. G9 제약 같은 경우는 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비슷한 시기에 추천드린 것 같은데 MFM 코리아가 근데 이제 주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소액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홀딩하고 있는데 오늘 뭐 본전까지 찾아주죠. 그럼 워낙에 좀, 그 성장, 뭐라고 해야 되죠? 슈팅에 넣을 만한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종목 단기로 들어갈 때 이걸 딱 선을 끄가지고, 고점에서 물량이 얼마나 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집이 좀 들어왔고, 어,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 오늘 다시 이제 좀 복구를 해줬고, 아마 내일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팔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린 건데,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